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식 px에 대하여 또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qx에 대하여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p0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2차식 qx에 대한 가조건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i가 근이라는 거죠. 방정식으로 봤을 때.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거는 그 혈렉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도 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마지막에 모든 개수가 실수임을 보장을 해줬으니까 혈렉근이 되시겠다 해서 가조건을 읽으면 qx라는 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는 힌트였습니다. 자, qx는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x제곱 쓴 다음에 자, 저기 있는 두 근 합쳐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근계관 이용해서 플러스 2x 가져오고 저기 있는 두 근 곱해주면은 1 더하기 4, 5 나오죠. 상수항 5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은 px라는 식을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자, 식으로 나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생각이란 걸 하기 전에 일단은 항등식을 작성을 해두고 출발해라. 자, 그래서 qx를 앞에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라고 알아냈으니까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에 몫이 있겠고 나머지 p마이를 쓸 건데 이 몫을 쓸 때도 있지. 이 px가 최고차 개수가 1인 4차식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1x제곱 정도를 갖다 둘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에 최고차 말고는 모르니까 mn 등의 문자를 좀 활용을 하시고 맨 뒤에 나머지 자리에 p-1이라는 상수항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일단 상수항, 0차항임을 좀 보셔야겠고요. 자, 나조건에서 일단 이 px를 작성을 해두고 이 항등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볼 건데 여기 x 자리에 그 양 끝이 똑같도록 뭔가 수미상관 구조처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어서 들어요. 자, 그래서 p-1,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5에다 1 빼면 4가 나오시겠고, 자, 여기도 계산해서 1-m 더하기 n으로 계산이 될 텐데, 그 더하기 p-1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p-를 이항을 시켜주면 소거가 되겠고, 는 0이 되시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정리되는 결론이 뭐냐? 내가 위에서 몰라서 사용했던 개수 m과 n 중에서 n이라는 개수가 n-1로 정리가 됨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n 자리에다가 n-1을 쓸 수 있겠다. n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원래 n이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n-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미정개수 m 하나 남았으니까 이어서 다조건을 좀 읽어서 힌트를 얻어야겠죠. 자, 이번에 다조건 보면은 px에 0을 대입한 값과 2를 대입한 값이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방금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봤다라면은 그 밑에는 0과 2를 대입한 식을 내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어서 들죠. 자, x에다 0 대입한 식 한번 내려 써볼게요. x에다 0 대입한 식 내려 써주면은 p0은 가면서 0 더하기 0 더하기 5니까 5 나오시겠고 0, 0 날라가면서 맨 끝에 있던 상수항 n-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에다 0을 넣으면은 5 곱하기 n-1 남으시겠고 더하기 p-1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이게 p0이다. 자, 밑에 마찬가지로 p2 x에다 2를 대입해줍니다. p2를 꺼내주면 앞에서부터 4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13 나오겠고요. 그 뒤에서 계산했을 때 2m이죠. 2m에다 m 더하면 3m이고 4에다 1 빼면 3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식은 3m 더하기 3이다 하고 마지막에 나머지도 동일하게 p-를 더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0와 p2를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서로 연립해서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p0 빼기 p2 값을 알고 있잖아. 여기서 p0에다 p2 빼면 마이너스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자, p0 마이너스 p2는 이거 정리 좀 해보자. 어차피 여기 상수항은 몰랐던 거는 소거가 될 테니까 5m에다가 39m 빼면은 마이너스 34m이 내려오시겠고 마이너스 5에다가 39를 빼면은 마이너스 44가 내려올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10인 건 알고 있었잖아. 마이너스 10으로 정리해주고 이항을 해주면은 자, 이 m값이 너무 쉽게 나오죠. m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fx 다시 px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죠. 요 m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자, px가 p 마일값 빼고는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라 조건을 좀 이용을 해볼 텐데 라 조건은 p1 대입했을 때 인수로 갖는다라는 표현
P1 빼기 38이 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인수정리.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P38인 것만 계산해주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P1 대입해서 좀 마무리 해봅시다. P1, X에다 1 대입해주면은, 자, X에다 1 대입하면서 P1, 그것은 앞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5니까 8 먼저 앞에다 써주고, 그 안에서 여기에 1 대입하면은 2m하고 1 빼기는 0이죠. 2m이 남겠는데, 방금 m이 마이너스 2라고 밝혀냈으니까, 마이너스 1 갖다 써주고, 더하기 P-1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를 이항하여 정리해주면은 P-1 값이 나오겠죠. P-1 값은 P1 값 38에다가 더하기 16이니까, 계산해서 이게 54였다를 얻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P-1이 54니까 여기 상수항까지 다 구한 거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PX식을 갖다 써보면은 PX식은 완성된 식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54라는 식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에 P0 구하라고 했으니까 P0 다시 돌아가시면은 5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54가 될 테니 정답은 다 계산해서 44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7번이었고 다음 18번 넘어갑니다. 자, 3명의 학생 A, B, C가 3차식을 보고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려고 했는데요. A라는 친구는 뭘 잘못 봤고 또 B라는 친구도 잘못 봤고 C라는 친구도 전부 다 잘못 봤대. 그럼 이제 잘못 본 문자들을 좀 바꿔서 식을 써보면요. A 입장과 B 입장과 C 입장에서 잘못 본 식을 써보자는 거죠. 자, A 입장에서 잘못 본 PX는 X의 세제곱, 자, B랑 C를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다른 자리에 문자를 좀 대체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뭘 잘못 봤냐면은 A, C를 잘못 봤다고 했죠. 얘 같은 경우는 A와 C의 다른 문자를 그냥 아무거나 써서 가져오면 되고 B는 잘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는 스몰 a, b를 잘못 봤으니까 얘가 본 식은 뭐 이럴 것이다. 아무 문자나 써서 대체를 하고 마지막에 C는 올바르게 봤다. 이거죠. 자, 그럼 각각의 입장에서 우리는 올바른 개수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본 식에서 A, B, C를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리고 문제 읽어보면은 이거를 인수분해한 식이 다 나와 있잖아. 여기는 x-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고 여기도 바로 뒤에 식을 보면은 x 더하기 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식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C도 저 뒤에 있는 식을 보면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5라는 식이었죠. 자, 이제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타겟팅 해주시면은 나는 여기서 첫 번째로 2차항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요. 2차가 나오는 걸 한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두 번 나오겠지. 자, 그래서 바로 스몰 a 값 개수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다. 자, 이번에는 x의 개수 B값 1차항의 개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이번에 X의 개수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번밖에 안 나오겠죠. B는 또 3이라고 바로 구해줄 수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이 C값 상수항이죠. 그래서 상수항은 어떻게 나오냐? 1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또 C는 10이라고 전부 다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차례대로 마륙 30이니까 이제 최종식으로 끌고 가서 조리점 바로 들어갈게요. 마륙 30 A, B, C 채워주고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7, 10, 마이너스 10. 나머지 0 떨어지면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요 마이너스 1을 보고 가져오면은 첫 번째 인수는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바로 될 테니까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로 곱해주면은 네,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을 써주면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가 18번.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19번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쉬운 문제였죠. 뭐 요거는 이제 점수 가져가라고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닐까. 계산 실수만 없이 잘 풀어주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2차 방정식 받았으면은 바로 근계관 쓰고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죠.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다. 이를 이용하여 그 다음에 두근이 세제곱인 거 바로 계산할게요. 자, 두근의 합 갑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변형하여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빼주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숫자 대입해서 바로 계산해주면 27 더하기 6 곱하기 3이니까 45라는 숫자가 두근의 합이다. 그러면은 저 방정식에서 봤을 때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4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두개 곱해봐야겠죠. 둘이 곱하면은 그냥 알파 베타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제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8이겠다. 이게 이제 B다. 근계가 바로 끌고 가면 되겠죠. B에다 A 더하시면은 그냥 둘이 더해서 정답 마이너스 53 제출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1분도 안 걸릴 거니까 바로 넘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서술형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4차당식 fx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함수값들을 던져주고 있고요. 이들을 종합하여 인수정리를 이용한 식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4차당식 fx에 대하여 주어진 정보를 좀 나열을 해볼게요. f0은 0이고 3f1은 1이고 4f2는 2고 5f3은 3이고 마지막으로 6f4는 4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한데 종합하여 식을 작성하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패턴이 요 좌변과 우변에 있는 숫자가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안에 있는 숫자에 2를 더해서 앞에다 2를 더한 숫자를 곱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식은요. x 더하기 2 곱하기 fx는 x라고 실제로 어떤 방정식을 작성해 버리는 거죠. 내가 4차식 fx는 모르겠지만 옆에다 x 더하기 2를 더 곱한 실제로 x에 대한 5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위로 올려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방정식이니까 일단은 우변을 0으로 비워둔 상태로 많이 볼 거 아니야. 는 0으로 잡아주고 자, 5차인 건 알고 있어요. 4차에다가 1차 곱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5차 방정식인데 자, 핵심은 뭐다? 우리는 이 5차 방정식의 근 5개를 다 알고 있다. 0, 1, 2, 3, 4 대입했을 때 성립되는 거니까 요 식은요 0, 1, 2, 3, 4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인수정리를 이용해 들어가 주시면 x와 x-1과 x-2와 x-3과 x-4라는 인수를 5개를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좌변에 있는 식을 한번 적당히 작성해봤습니다. 자, 근데 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4차식 fx의 최고차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에 문자를 하나 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k라는 최고차 개수를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x 더하기 곱하기 fx 빼기 x가 얘인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fx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fx를 정리를 해주면은 fx는 k, x, x마1, x마2, x마3, x마4까지의 곱에다가 자, 이항돼서 이제 마이너스 x가 플러스 x로 넘어오시겠고 요 옆에 곱해지는 건 그냥 나눠야겠다. 분모 x 더하기 나눠서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먼저 작성을 해볼 수 있어요. 자, fx가 일단 양변 나눠서 분수꼴로 작성이 되긴 했는데 정확히 읽어보면 이게 4차 다항식임이 명확하거든요. 다항식임을 이미 알려줬다는 거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약분이 되지 않는 정리가 되지 않는 식은 다항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4차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차수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여기 분자에 있는 식을 봅시다. 요 분자에 있는 식에 이 5차식을 분모에 있는 식 x 더하기로 나누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야 4차 다항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식을 그냥 gx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gx가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잖아. 이거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g-2가 0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죠. 즉, 이 분자에 있는 식의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g-를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대입해서 계산 내려주면은 K부터 갑니다. K 옆에 마2, 마3, 마4, 마5, 마6까지 전부 다 붙어서 곱해지겠고 마지막에 더하기 마이너스 2까지. 근데 그게 0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계산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줍시다. 그럼 이제 K값으로 나오는 게 몇이냐? 우리는 여기서 이제 K값이 정리를 하여 마이너스 360분의 1이라는 분수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숫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대체 이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딨냐? 인수정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K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남은 최종 목표. 내가 뭘 구하고 싶었다고 하냐? F5를 구하라 했죠, F5. 자, F5 값을 구하라 했어요. 이 fx를 굳이 마이너스 360분의 1을 넣어서 여기를 막 정리해서 또 이렇게 약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x에다가 5 대입하면 바로 끝난다는 얘기죠. x에다 5 대입한 거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분모부터 한번 가볼게요. 7부터 들어가시면은 분모는 7이겠죠. 자, 그 다음에 k는 나중에 대입하자,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가면은 5 곱하자 5, 4, 3, 2, 1 전부 다 곱하고 맨 뒤에 더하기 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더하기 5까지 먹여주시면은 자, 분자 먼저 계산하자. 5, 4, 3, 2, 1이 120이 나오죠. 120. 자, 그럼 여기에 120을 올리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마 360분의 1에다가 120을 곱하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5를 더하면은 3분의 14가 되겠죠. 3분의 14를 7로 나누면 최종 정답은 3분의 2를 제출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꽤 어려운 고난이도 인수정리 문제였습니다. 3차당식 PX. 예, 차수만 알려줬고요. 가족권을 풉니다. 가족권을 보면은 P 옆에 있는 문자 1차식을 보는 거죠. 얘네들을 보면은 0이랑 6을 대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합시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 그러면은 결과가 P1이 0이라는 사실을 얻게 되죠. 또 우변에 x에다가 6을 대입을 하면 또 0이 되고 P5도 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P1은 0, P5는 0.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식을 내려 써주면요, 이거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x-5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px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겠으니 최고차항계수 문자 두시고 x-1, x-5 인수를 불러옵니다. 자, 근데 3차식이니까 옆에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모르겠는데요, k라는 문자를 하나 더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가족권의 해석이었고 인수정리라고 좀 써두고 갈게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된 형태로 px를 잡겠다. 예, 이제 또 나조건 내려가야겠죠. 나조건은 뭘 나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항등식 작성을 해봐야겠지. 나조건에 의해서 나조건 항등식 작성 한번 해보자. 그럼 px가 한 번 더 작성이 되겠죠. px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그냥 불러오시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1이라는 1차식이 있는데 그 앞에 몫이 있을 건데 나는 이 몫이 1차식인 것도 알고요.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를 ax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상수항은 모르죠. 그래서 문자를 하나만 더 이용하시면 이렇게 몫을 가져올 수 있고, 근데 나머지를 그냥 불러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18x 더하기 18이다. 이게 그냥 나조건을 읽고 나서 작성하는 항등식이죠. A는 BQ 플러스 L. 맨날 하던 거죠.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쓰는 거는 개념이야, 그냥. 개념 그 자체. 인수정리를 활용한 식의 작성과 A는 BQ 플러스 항등식 작성하기. 그 작성했으면 끝났지, 이제 사실. 이제 위아래 보면서 이제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그냥 같은 PX잖아, 식이. 그럼 무슨 법을 하시면 되겠어? 갖다 전개해서 비교법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내가 문자를 3개 썼으니까 대입을 다시 비교를 3번 해서 대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나는 비교법으로 할 수도 있고 대입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단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식을 보면은 뭐가 편할까? 대입법?
내가 지금 이 P1은 0, P5는 0을 이용해서 얘를 작성했지. 같은 식이지. 근데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이제 정리를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여기 1이랑 5를 또 대입을 해보는 그런 걸 먼저 해보면 좀 더 편하게 될 수도 있겠죠. 1을 한번 대입해볼까? 자, 1 대입해보자. 1 빼기 8은 마7. 21에다 7 빼면 14. A 더하기 M. (0) 그것은 0, P1은 0. 아이고, 자, 저기 내가 몰라서 이거 M이라고 뒀던 문자가 지금부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죠. 야, 이거 좋습니다. M은 마이너스 A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M 나가세요. M 나가시고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갈 수 있었고요. P5는 0도 혹시 몰라서 이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P5는 0도 한번 해볼까? 뭐 같은 결과면은 이제 비교법 들어가겠지만 일단 똑같이 대입을 해보자 이거지. 25에다 40을 빼면은 마이너스 15. 에다가 21 더하면은 6. 6이 나오는데요. 6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 5를 대입하면 4A가 나오겠죠. 여기에다 5를 대입하면 18 곱하기 4 마이너스 72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P5인데 얘도 0인 거 알고 있다. 그렇지 이거지. 자, A 값도 나왔다 이거 정리하시면은.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몇이야? 24에다 3배 건 게 저게니까 A가 3이겠네요. 야, 좋다. 그냥 바로바로 나온다. A는 3이고요. M은 그럼 마이너스 3이겠죠. 아, 뭐야, 이미 완성이 돼버렸네. 자, 뭐야,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긴 했는데 나 조건의 식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바로 나온다 이거죠. 자, px 한번 가볼까요? px 끝났거든요. 그리고 px의 최종식은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1. 그 옆에 있던 1차식이 3x 빼기 3이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불러와 주시면은 px인 거고. 정답은 뭘 구하라 했니? 자, p 2를 구하세요. x에다 2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p2는 4 빼기 16 마이너스 12에 9. 얘도 2 대입하면은 3 27에 마이너스 18. 예, 뭐 정답은 깔끔하게 9 제출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아요? 자, 풀이 한번 확인해봐. 짧잖아. 계산이 짧아요. P1 대입하고 P5 대입하고 PX 완성해놓고 P2 대입하면은 뭐 길어봤자 2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 푼 거 좀 볼까? 지금 뭐 다들 일단 좀 어려워하고 있네요. 복습을 좀 하셔야겠다. 그죠? 큰 추론은 없었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자, 13번 문제였습니다. 13문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두 번째 줄까지는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얘기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방정식을 작성을 했을 때 그 둘이 만나요?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이죠. 실근.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을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옆에다가 방정식 작성합니다. 자, 2차식을 n이라고 두시면은 바로 이항해.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마이너스 n은 0에 두 근이 x12인 거야. 기본 개념이죠. 근계함 바로 갑시다. 자, 두 근 더해주시면은 x1 더하기 x2는 6이고요. 둘이 곱하면은 9 빼기 n이에요. 좋습니다. 합과곱을 꺼내놨고, 이때 그 밑에 있는 절대값이 등장하셨는데, 자, 절대값 보고 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단 절대값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번 2차 방정식 단원을 통해서 마플에서 배웠고요. 이거가 자연수가 된대. 그러면 얘를 가만히 두지 말고 옆에다가 문자를 하나 둡니다. K를 그냥 자연수라고 보면 돼요. K는 자연수인 거야. 자, 우리 마플에서 했던 거 좀 떠올려봐. 요거 절대값이 포함된 등식을 받으면 양변에 무슨 연산을 통해서 해결하랬지? 제곱이죠. 기억들 나죠? 해결할 거면 양변에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제곱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2를 곱하고 제곱을 하는 게 좋겠죠. 양쪽에 2를 곱하고 제곱을 해서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와 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왔다 치자. 그리고 우리는 실수의 성질을 통해서 어떤 실수의 절대값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제곱과 같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절대값을 풀어요. 바로 풀 수 있어요. 제곱이니까 이렇게 너도 절대값 풀어. 근데 가운데 있는 애는 아직 못 푼다. 함부로 푸시면 안 되고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지. 근계간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원제곱 더하기 2제곱은 얘 제곱보다 얘 2배 뺀 거니까 작성할게요. 36, 6의 제곱에다가 9-n의 2배를 빼시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그 뒤에 절대값 안에 또 곱이니까 9-n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좌변이었고요. 이게 4k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가볼까요? 18에다가 더하기 2n인데 양쪽에 2 나눕니다. 양쪽에 2 나누고 정리해주면은 9 더하기 n 더하기 절대값 9-n의 값은 4k 다시 2로 나눴으니까 2k 제곱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아? 괜찮아? 따라왔으면은 절대값 이거 어떻게 해? 절대값 하나 남았잖아. 이제 정석적으로 어떻게 가랬어? 절대값을 해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나눠? 두 범위로 0 이상과 0 미만 풀어야지 절대값을. 그래서 9-n이라는 내용물이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n이 9 이하일 때와 9 초과일 때 두 범위로 나눠지는 거죠. 이때는 이거 그대로 풀리죠. 절대값 모양은. 그럼 그대로 풀면은 18이 되잖아. n은 사라지고 18은 2k제곱에서 양쪽에 2를 나눠주면은 9는 k제곱으로 정리되겠지. 이게 정리된 등식이지, 그지? 이제 내가 판단해야 돼. K가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보고 들어왔죠? 문제 조건에서? 자연수죠. K 자연수라고 보고 들어왔지. 자연수여야 된다 했잖아, 그지? K가 자연수가 되도록이라 했잖아. 그러면 K제곱은 무슨 수라고 했죠, 우리가? K제곱은 무슨 수라고 읽어요? 제곱수라고 했죠? 자연수 제곱해서 9가 될 수 있잖아. 그지? 제곱수 맞잖아. 그지? 9가. 그러면 이들 모두 합격이죠. 너네 모두 합격. 맞는 말이 되니까. 맞는 말이 되니까. 참이 되니까 전부 다 인정하겠다 이거야. 자, 9명 전부 다 합격 목걸이 드리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전부 다 합격한 거야. 9 이하에서. 그 밑으로 가볼게. 자, 이번에는 내용물을 음수로 보고 들어온 거라서 얘를 부호를 바꿔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그풀 n이 되면서 2n이 되겠지. 2n이 2k제곱일 때 그럼 정리되는 식은 뭐냐면은 n은 k제곱이야. 나는 지금 이 자연수 n을 찾고자 하는 상황인데 맨 처음에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n이 무슨 수일 때가 되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 제곱수지. 100 이하의 n에서 이게 100 이하랬잖아. 100 이하의 n에서 제곱수를 세라는 거죠.
100 이하의 n에서 제곱수는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10개. 이렇게 10개죠. 그러면은 앞에서 확보했던 9개랑 여기서는 뭘 확보했죠? 1부터 9까지를 확보했죠. 9 이하니까. 여기는 10개가 나왔고 여기는 9개가 나왔다. 그죠? n이 1부터 9까지 9개랑 1, 4, 9, 16 올라가면서 100까지 10개랑 더하면 19개잖아. 그지? 근데 이대로 더하고 끝내면 될까 안 될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죠? 하나의 숫자를 한 번만 쳐야 되는데 겹치는 게 있잖아. 9 이하에서 제곱수 누가 겹쳐? 마지막이야. 누가 겹쳐요? 1이랑 4랑 9 있죠. 그들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두 번 세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둘이 더하고 3을 빼주면 정답이었습니다. 자, 개수는 10 더하기 9 빼기 3이니까 정답은 16개다.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핵심은 이 절대값을 해체를 하는 거였다. 절대값을 등식에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은 기본이다. 그리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한 후로는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웠던 정수론, 제곱수나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4번 넘어갑시다. 이거는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플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지. 도형, 그렇지, 잘했어. 계산해서 잘 풀었네. 곱셈공식 활용 아니겠어요, 일단은? 자, 계산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자, 일단 그림을 봅니다. 저기, 큰 반원 안에다 삼각형. 삼각형인데, 쟤는 일단 보자마자 직각 삼각형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P 원주각이 90도잖아. 빗변이 지름인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다. 90도 표현을 하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자, 90도 표현을 바로 합니다. 어디다가 P에다가요. 원주각이 90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이죠. 이 원이 내접하고 있잖아. 중학교 2학년 개념 아니겠어요, 또? 내심, 그러죠? 내심별 항상 하던 게 뭐니? 접점을 보면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날리세요. 반지름을 날리세요. 반지름을 날리세요. 반지름 날리고 나서 전부 다 수식 관계 표현하시고 이렇게 반지름 3개 날려놨습니다. 보조선을 다 그렸고요. 자, 그래서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9분의 파이라는 거는 이 원의 이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반지름 R은 3분의 1이다. 이때 PA 세제곱 더하기 PB 세제곱. 자, 그러면 일단 XY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XY. 일단 첫 번째, 맨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요. 지름이 2라고 했거든요. 얘가 2라고 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작성을 하셔야겠죠.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당연히 성립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마플에서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그때 뭘 강조했었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심에서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요. 둘레요, 둘레.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어렵지 않아. 못 외웠어도 일단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야, 왜 둘레야? 이 APB를 이렇게 가계이등분선 3개로 나눠주면은 여기를 5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 5라고 했을 때 OAP와 OPB와 OBA를 더하면은 전체 삼각형 얘가 되는 거잖아. 그 각각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높이 반지름 곱하기 밑변해서 전부 다 둘레가 된다는 거지. 더해서 합치니까. 자, 바로 갑니다. 근데 이건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이 APB의 넓이는 그냥 X랑 Y 곱해서 2로 나누면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XY라고 볼 수 있겠죠. APB의 넓이는 2분의 XY예요.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분의 1 곱하기 둘레 가져오세요.
그대로 가져오세요.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둘레가 되겠지요. 됐어요. 이제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3xy는 x 더하기 y 더하기 2. 물론 이를 정리를 해서 이용을 할 거니까 x 더하기 y를 갖다가 지금부터 3xy 마이너스 2라고 정리를 좀 해둡시다. 이렇게 x 더하기 y를 정리를 해둡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연립을 해야겠죠. 여기 이 친구 많이 변형해 봤잖아. 변형해서 이제 연립 들어가시면 되겠지. 갑니다.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y를 두 개를 빼주시면은 네, 저식이 되는데요. 저 앞에 있는 x 더하기 y 대신에 3xy 빼기 2를 갖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말이죠. 연립합니다. 이제 3xy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4가 되겠죠. 이때 잠시만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xy를 t라고 볼게요. 이거 그냥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가주시면은 풀어둘게요. 이제 9t제곱 마이너스 14t 상수항은 4 날라갑니다. 는 0이 됩니다. 그럼 t가 0은 아닐 테니까 t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t 값, 즉 xy 값이 정리를 해보면 9분의 14가 나온다 이거죠. xy 9분의 14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정리를 해야지. 9분의 14의 3배를 하고 2를 빼면은 x 더하기 y도 나옵니다. 옆에다 정리를 해둘게요. x 더하기 y, 그 친구는요, 얘 3배하고 2를 빼주시면은 3분의 8이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다 끝났어요. 마지막 할게요.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라 했죠. 변형하세요. 세제곱에다가 3xy, x 더하기 y 빼주시면은 계산이 됩니다.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자, 3분의 8의 세제곱이요. 일단 세제곱이라고 써두고, 자, 그 다음에 xy 9분의 14에 3 곱하면 또 3분의 14가 앞에 있겠는데요. 거기 옆에다 3분의 8을 또 곱할 겁니다. 이걸 각각 계산하는 사람 없겠죠. 예, 묶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묶어야 되니까 통분을 좀 해봅시다. 통분해주면 27로 통분해주세요. 쭉 빼주시고 8의 세제곱 마이너스 14 곱하기 8이 되죠. 이걸 또 세제곱 계산하는 사람 없겠죠. 8로 묶을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올라가 주시면은 27분의 8로 묶어서 앞에가 64야. 64에다가 14 곱하기 8. 여기가 3분의 14였고 여기가 3분의 8이었잖아. 그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통분하면 여기가 3을 곱해줘야겠기 때문에 빠질 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갑니다. 예, 64에다가 42를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14 곱하기 3에서. 그래서 너는 몇이니? 22요. 자, 끝났습니다. 27분에 22 곱하기 8이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27분에 176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크게 어려운 평면적 문제 안 나와.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 내신의 성질. 혹시라도 못 떠올리신 분들은 꼭 적어서 암기를 해 두시고요. 모든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내저번의 반지름 그리고 둘레를 이용하여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3.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 정답 2번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오른쪽이 15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산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여기는 n-1인데 여기는 n까지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잘 읽어야 돼. 근데 우리 이식 많이 더 해봤거든, 복수수단에서. 앞에 4개 빼준 이유가 뭐랬어? 어차피 함 0 나오잖아. 그건 너무 뻔하니까 n이 무엇인지 성격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이 자연수에는요, i의 거듭제곱이 반복해서 나올 때는 4가지 버전을 나누냈죠.
어떻게 나눕니까? 자, n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4로 나누었을 때 4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4의 규칙이라고 했었잖아요. 배운 그대로 갑니다. 4의 규칙에 의하여 우리는 4번을 탐구를 해보면 되는 거야. 4의 배수일 때 4의 배수로 나눠서 1 남을 때, 2 남을 때, 3 남을 때 한번 가볼게요. 가봅시다. 4K 꼴 먼저 봅니다. 4K 꼴. 아, 그 전에 이거 기억하고 있지? 네 번째 숫자를 확인하랬어. 앞에서부터 네 번째 지수를 확인하랬어. 네 번째 지수가 이들 중에서 누구야? 얘지. 그지? 4K 더하기 3 꼴일 때 0 떨어지는 거지. 그지? 그럼 얘부터 한번 가볼게. 여기서부터 가볼게. 이 얘는 4K 더하기 3으로 보면 일단 FN부터 봐봐. FN과 GN은 이제 각각 써줄게요. 아, FN은 요거 지금 장난거를 하자. 지금 N이 아니라 N-이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내가 N을 4K 더하기 3으로 보고 들어가면은 FN에는 앞에 있는 식은 4K 더하기 2꼴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그냥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4K 더하기 2꼴이면 빡빡빡 3개 더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3개 더해주면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i가 됩니다. i. 그래서 i로 정리가 돼요. 저 소가로 전체가. 규칙성에 의해서 곱하기 n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또 gn 한번 가볼게. 4k 더하기 3 gn은 그냥 n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아니 그럼 4k 더하기 3꼴까지 이거 빡빡빡빡 4개 더하면은 0 되는 거잖아. 0인데요. 네, 0입니다. 0. 0 곱하기 n 더하기 1이죠. 규칙 괜찮아? 이 정도는 계산해 줄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둘이 더하래.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 싶은 fn 더하기 gn이 나오는 거지. 0은 뭐 하려 더하니? 0인데. 쟤네 ni잖아, ni. 0 더하기 ni가 되잖아. 이때 그 마지막에 질문한 게 그거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더해서 57이 나오도록 하래. 아, 지금 실수 부분은 0이고요. 허수 부가 n인데요. 아, 그럼 n이 57이어야지. 자, 여기서 n은 57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갑니다. 4K 더하기 있고 올라가 봐야겠죠. 자, 이번에 FN은 4K 더하기 2꼴은 4K 더하기 1꼴까지만 더할 거니까 앞에 두 개 빡빡 더해주면은 1 더하기 i가 됩니다. 1 더하기 i로 소가로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곱하기 n을 하겠죠. 그 다음에 gn 가자. gn은 4K 더하기 2꼴까지네? 그럼 앞에 3개 빡빡빡 더해주면은 얘가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i분의 1, 즉 마이너스 i로 정리되겠죠. 옆에 n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되고. 자, 이번에도 더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식을.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는 거야. 실수부는 n이 되겠죠. n 하나 떨어지겠죠. 실수부 n. 허수부 가볼게. 허수부 ni에다가 n 마일 뜨니까 n은 소거되고 마이너스 1i가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i.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얘랑 더해서 또 57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n은 58이라고 확보할 수 있겠네요. n은 58 나왔습니다. 계산 따라오고 있죠? 자, 이제 4K 더하기 1꼴로 갑니다. FN에서는 4K 더하기 1꼴일 때는 4의 배수까지만 더하는 거야. 그럼 그냥 앞에 하나가 남겠죠. 여기 앞에 아예 4제곱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1이 됩니다. 1. 1이 됩니다. 소가로 안에 내용물이. 1 곱하기 n. 그 다음에 g는 4K 더하기 1꼴까지 가는 거니까 나머지 1까지 더해주시면은 앞에 2개만 더하겠죠? 빡빡 2개 더해주시면은 1-i로 정리됩니다. 거기 n 더하기를 곱해주면 되겠고. 자, 이번에도 둘이 더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수부는 앞에 n 떴고 여기 n 더하기 1 떴죠. 그럼 실수부가 2n 더하기 1 뜨겠죠. 허수부는 뒤쪽에서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서 n 더하기 1 i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가 실수부고 여기가 허수부니까 또 둘이 더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또 n이 되네. 그럼 이번에도 n은 57이 나오겠다. 여기서도 똑같은 값이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4K 꼴입니다. FN이 4K 꼴
앞에 4K 더하기 3꼴까지 더하면 이거 0 되겠죠? 4K 더하기 3꼴까지 더하면 0 됩니다. 자, 그래서 소괄호 안의 내용물이 0으로 정리가 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4의 배수까지 가시면은 저거는 이제 4의 규칙에 따라서 1만 남겠죠. 소괄호 안의 내용물이 1로 정리되고 n 더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더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앞에는 0이니까 이번엔 그냥 실수부 n 더하기 1만 정리가 됩니다. 허수부 없죠? 허수부는 없어요. 예, 뭐 이것만 57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n에 56이 나오겠습니다. 4번 밟으면 돼. 4번. 4번 밟으면 돼. 다 끝났어. 56이랑 57이랑 58 나왔죠? 똑같은 거 2번 더할 필요 없고 얘네 셋이 더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정답 170에 3개 더해서 가져가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자, 16번 가봅시다. 예전에 뭔가 풀었던 것 중에 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는 뭐 저기 근해 공식을 써서 정수근을 꺼내는 문제였는데 지금 그게 4차식으로 발전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이러한 유형을 풀어보지 않았으면은 규칙성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저희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식 있잖아요, 이 식. 이 식을 위처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개수는 정수인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가볼게요. 저거 전개를 한번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겠니? 해야지 뭐 규칙을 모르니까. 그래서 ABCD의 관계를 좀 상세하게 알아낼 겁니다. 전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뭐 4제곱은 4제곱이잖아. 앞에 4제곱 하나 빼주고 얘네들이 곱해서 세제곱 바로 계산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굳이 다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잖아. 9번 그지? 저 상태에서 바로 타겟팅해서 정리를 좀 빠르게 해야 돼. 세제곱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C 안에서 바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A 더하기 C가 된다는 거야. 세제곱 바로 정리 끝났어. 자, 다음은 제곱 한번 가보자. 제곱은 어떻게 나오냐? 제곱은 세 번 나옵니다. 제곱을 그래서 정리해서 내려와 주면은 바로 가볼게요. 제곱항은 D 더하기 D 그 뒤에다가 더하기 AC까지 묶어서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1창 한번 가볼까요? 1창.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해주면은 BC 더하기 AD로 묶어서 1창 꺼내줄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상수는 그냥 BD지 뭐. BD 이렇게 꺼내줄 수 있습니다. 전개한 거 괜찮았어? 그럼 저 위에 있는 식과 비교를 하는 거야. 위에 있는 식은 어떤 꼴이냐면은 밑에다 비교를 할게요. 그냥 x의 4제곱 마이너스 k k가 지금 1부터 100까지잖아. 상수항의 1이네. 1창과 3창이 없는 이유는 개수가 0이니까 안 보이죠. 네, 개수가 0이니까 A 더하기 C는 0이었습니다. 여기도 왜 안 보이죠? 0이니까 안 보이죠. 0x였습니다. 얘도 0이었습니다. 결론 C는 마이너스 A구나. 또 이쪽으로 와서 C가 마이너스 A랬지? 그럼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A로 묶어서 D-B는 0이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또 B는 D자, B는 D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B는 D다. 좋습니다. 좀 처음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항에 주목을 좀 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 말이죠. B랑 D랑 똑같거든요, 일단. 자, 그럼 2B라고 쓰시고 앞에는
자, 여기가 C가 마이너스 A니까 2B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시겠죠. 요게 K다. K입니다, K. 여기 그냥 플러스 K라고 둘게. K다. 이때 이 K는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알겠지만은 개수 봐봐. 몇부터 몇 가지지? 마일부터 마 100까지지. 그럼 내가 이 K라는 문자에 범위 제한을 밑에다 쓸 수 있는 거야. K는 마이너스 100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의, 자, 다시 정수 100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식이 되는 건데, 이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 자, 뒤에도 봐봐. 뒤에 아직 하나 남아있잖아, 상수항.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 B가 1이네. 아니, 아까 B가 D라면, 그럼 B제곱이 1이잖아. 내려주면은. 그러면 정수비니까 가능한 게 두 가지밖에 없겠지. B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여기 괜찮아? 따라왔지? 그럼 B가 1일 때부터 간다. B가 1이니? 그럼 B가 1이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A제곱을 좀 정리를 해보자. 저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A제곱은 B가 1이면서 2 빼기 K가 됩니다. 여기도 한번 정리해볼게. 만약 B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되면서 A제곱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K가 돼버립니다. 따라오셨어? 이때 아까랑 좀 비슷하죠 또. 선생님 제곱수 좋아하시네 학교 선생님이. 제곱수죠 제곱수.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제곱수가 나오셨어. 해볼게요. 자, 2 빼기 K 범위를 한번 잘 보세요. 이에다가 K를 빼는데 K는 마 100부터 마 100까지의 정수야. 가볼게. 그럼 2보다 크게 나올 테니까 2보다 큰 제곱수를 한번 세보자는 거지. 이 2보다 큰 제곱수의 형태는 2의 제곱도 출발해 볼게요. 그 다음에 10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마이너스 98이면 10의 제곱도 되는 거죠. 10의 제곱 확인해 주시고. 괜찮나요?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이면은 이 제곱수가 4가 되고, 요 K가 마이너스 98이면은 이 제곱수가 100이 될 수 있다는 거야. 120은 안 되겠죠, 범위 때문에. 괜찮아? 그럼 밑에도 한번 살펴보자. 자, 이번에는 A제곱이 마이마 K꼴로 나오는데, 그럼 K를 마이너스 3으로 봤을 때 얘가 1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그죠? 제곱수. 이번에도 제곱수에 주목을 해서 좀 내려 써보면은, 이 제곱수가 가능한 수가 지금 1의 제곱부터, 자, 여기 일단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00이거든요. 그럼 98까지니까 98 전에 있는 99, 81까지, 9의 제곱까지 이렇게 좀 쳐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개수지. 개수잖아, 개수. 가능한 친구 다 나왔잖아. 그지? 자,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떻게 알았어? 그냥 인수분해된 다항식의 개수. 전부 다 K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셌고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0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한 거잖아. 자, 그래서 보니까 요 K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가 지금 쓴 게 A제곱이고, 그죠? 내가 쓴 건 A제곱이고, K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K는 2 빼기 A제곱이잖아. 자, 가능한 K 값들이 여기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 2 빼기 4부터 2 빼기 100까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얘도 정리를 해주시면은 K가 마이마 A제곱이 되잖아.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은 K가 마이마 A제곱일 때는 이 A제곱이 1부터 또 가능하니까 A제곱을 1로 봐주면은 K가 마이너스 3 부터 저기 끝에 있는 마이 제곱수 80을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00이나 안 될 테니까 9개 꺼내줄 수 있고요. 중복에 해당하는 한 개를 빼주시면 17개를 확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뭐 안 풀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런 문제도 안 풀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뒤에 찾는 거 어렵지 않고 계산 맞추면은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여기 개수 비교법.
내가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그치?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얼른 3차항, 2차항, 1차항 정도 전개해서 규칙을 내가 찾자는 거죠. 아, C가 마이너스 A였구나, D가 B였구나 찾아준 다음에 또 이제 상수항과 2차항까지 보면은 여기 상수항이 1이니까 B가 1마일 중에 하나겠구나. 여기도 이 제곱수를 한번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탐구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숫자에 약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자, 정리 천천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창문 잠깐만 열자. 자, 이어서 17번 문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들어가겠습니다. 4차식 px는 최고치 함계수 1 정보 받으셨고요. 또 2차식 qx도 최고치 함계수 1 정보 받았습니다. 가족법부터 합니다. qx가 2차식인데요. 대입된 형태를 보니 얘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하나의 근이겠구나. 그러면은 혈내근이 성립이 될 거니까 왜? 위에서 모든 개수가 실수라고 보장해줬잖아.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됐죠. 두 근이 나왔다라는 거는 qx를 바로 작성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qx는 나옵니다. qx는 1x제곱.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두 근의 곱은 1 더하기 4니까 플러스 5. 자, qx는 끝났습니다. 네, qx 나왔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 조건 한번 볼게요. 나 조건. 어떤 식을 식으로 나눈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생각이란 걸 하기 전에 항상 항등식을 작성을 하자. px는 qx 그냥 갖다 쓸게요. 위에 꺼내놨으니까. 이걸로 나누면요 옆에 몫이 있겠죠. 근데 몫이 누군지 모르잖아. 누군지 모르는데 px가 최고치 함계수가 1인 4차식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1x제곱 정도는 갖다 써줄 수 있어. 물론 그 뒤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가정은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몫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p마일이래. 이런 게 좀 디테일이 중요해요. 여기 최고치 함계수 1을 갖다 쓴 거야. 4차까지 반영을 했고 여긴 모르지 아직. m이랑 n은 모르니까 문자를 둔 거고.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것 같아. 원래 저기 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몇 차 이하로 가정될 수 있지? 2차, 1차 이하죠. 근데 1차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몇 차죠? 상수항이죠. 특이합니다. 0차입니다. 0차. 일단 상수항인 걸 인지를 했으면 0차라고 써둡시다. 상수항인데 상수. 자, 그러면 이거 상수항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까? 그거는 달화 조건을 또 읽어볼 거고요. 일단 얘가 p-1이니까 이제 이 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p-1이야?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항하면 사라질 테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줄 거야. 자, 그럼 내려오는 계산식이 p-1 계산해볼게요. 1에다가 2 빼면은 마이너스 1, 5에다가 1 빼면 4. 여기도 1, 마이너스 m, 더하기 n, 더하기 p-, 뭐 상수니까 그대로 있겠죠. 아니, 근데 여기서 얘를 이항을 하면은 소거 되는 거잖아. 사라지는 거잖아. 0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이 다음과 같죠. 문자를 하나 줄이라는 얘기였죠. n은 n-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원래 mn 두 문자를 썼었는데 여기 n 자리에다가 n-1을 넣을 거야. 이렇게 또 발전이 됐어요. 그럼 미정계수 이제 하나 나왔고요. 자, 여기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끝났으니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 조건에 의하면은
0과 2가 대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라 조건은 인수로 갖는다, 나눠 떨어진다는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P를 38로 계산하라는 얘기겠지? 일단은 0이랑 2부터 대입하자. 대입하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다조건에서. x는 0과 x는 2도 대입을 해볼 거야. 자, x는 0 대입한 걸 좀 내려 써볼게요. x에다 0 대입하면은 좌변은 P0. 아직은 모르는데